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파스타 활용교육 챕터 6 파스타 CP의 MSA 배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 CP의 MSA 배포는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쿠버네티스 환경 변수 설정 및 와르 파일 생성하는 실습,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쿠버네티스 기반 MSA 애플리케이션 배포 실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쿠버네티스 환경 변수 설정 및 와르 파일 생성에서는 아키텍처 및 배포 순서를 설명드리고, kubectl 설치 및 환경 변수 설정을 설명드리고, 레디스 배포 및 DB 환경 구축을 하고, 소스 코드 환경 설정 및 와르 파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키텍처 및 배포 순서 설명입니다. 아키텍처는 앞서 AP 실습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레디스를 이용해 세션 값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UI 시스템은 화면 서비스를 담당하는 API입니다. API 줄 게이트웨이는 API 서버 앞단에서 여러 API 서버들의 엔드포인트를 단일화하여 라우팅, 로드 밸런싱 등의 역할을 하는 API입니다. 게시글 API 시스템에서는 게시글 서비스를 담당하는 API입니다. 댓글 API 시스템은 댓글 서비스를 담당하는 API입니다. 사용자 API 시스템은 사용자 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API입니다. 나머지 DB들은 서비스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하여 각 서비스의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합니다. 배포 흐름도입니다. 첫 번째로 컨테이너 플랫폼에 로그인하고 kubectl 설치 및 환경 구축을 합니다. 그 다음 레디스와 DB 환경을 구축하고 와르 파일을 생성할 것입니다. 다음 도커 CLI를 설치하고 도커 이미지 생성 및 배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 API YAM을 통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kubectl 설치 및 환경 변수 설정입니다. 첫 번째로 클러스터 접속을 위한 kubectl 설치 및 환경 변수 설정으로 포털에 들어가서 서비스 형식으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CP 배포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실습에서는 서비스 형태의 배포를 통해서 CP를 이용할 예정이며, 배포를 위한 클러스터 환경 설정을 위해서 제공된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 사이트를 참고하여 환경 설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ubectl 설치는 이러한 쿠버네티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스톨 kubectl on windows를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인스톨 kubectl on windows를 참고하여 순차적으로 설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면서 윈도우 검색에서 cmd 또는 명령 프롬프트 검색 후 오른쪽 마우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클릭하여 cmd를 실행시킵니다. 이때 관리자 권한으로 kubectl 설치를 진행해야 로컬 모든 위치에서 kubectl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신 릴리즈 1.24.0을 다운로드 할 거고, 그 다음 바이너리 검증 후 kubectl 체크썸 파일 다운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명령어는 kubectl을 설치할 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그것을 복사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수동으로 certUT의 출력과 다운로드한 체크썸 파일을 비교할 것입니다. 또 윈도우 검색에서 파워쉘 또는 파워쉘 검색 후 오른쪽 마우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클릭해서 -EQ 연산자를 통한 자동 점검을 위한 파워쉘을 사용하는 순서입니다.
마지막으로 kubectl의 버전이 다운로드한 버전과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kubectl을 설치하고 나서는 환경 변수를 설정해야 합니다. 환경 변수를 설정할 때는 클러스터 접속을 위한 환경 변수 설정을 따라가시면 쉽게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환경 변수 설정의 예시인데 이러한 식으로 진행이 되며 포털에 제공된 환경 변수 설정으로 명령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 환경 변수 설정 후에 포털에 제공된 명령어를 이용해 클러스터를 등록을 진행하겠습니다. 클러스터 등록은 아래와 같은 명령어를 사용해 진행을 하며 이러한 명령어는 포털에서 바로 쉽게 복사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크레덴셜 등록과 컨텍스트 설정을 순서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크레덴셜 등록 또한 이러한 명령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kubectl config set credential이란 명령어를 통해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텍스트 설정은 kubectl config set context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텍스트 사용 설정, config 구성 확인, 리소스 확인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컨텍스트 사용 설정은 kubectl config use context 명령어를 사용하며 config 구성 확인은 kubectl config view를 통해서 config 구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린 리소스를 확인하는 것은 kubectl get all이란 명령어를 이용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예시로 보면 kubectl config view를 입력했을 때는 이러한 클러스터와 컨텍스트를 등록한 그런 정보들이 나오게 되고 그 밑에 kubectl get all이라고 치시면은 아직은 올린 리소스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no resource found in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kubectl 명령어 사용법들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ubectl 명령어는 https kubernetes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쭉 해보실 수가 있으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kubectl과 command 그리고 type 그리고 name과 flags라는 그런 이름들을 지정할 수 있고 command는 수행하려는 동작 예를 들어 create, apply, get, describe, delete, edit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입에서는 리소스 타입으로 all이나 pod, 그리고 deployment, 서비스 등을 씁니다. name에는 리소스 이름을 넣습니다. flags에는 선택적으로 플래그를 지정하는 장소입니다. 첫 번째로 생성 명령어입니다. kubectl의 command, flag 그리고 파일 name으로 이루어진 신텍스이며 사용 예시로 kubectl apply 그리고 -f nginx deployment.yam입니다. 이는 yam 파일의 리소스들을 생성할 때 해당 yam 파일이 있는 위치에서 실행하는 식으로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kubectl create 명령어 또한 생성하는 명령어입니다. 다음은 조회 명령어입니다. kubectl get pods는 pod를 조회하는 명령어입니다. 뒤에 옵션을 넣어서 kubectl get pod 그리고 -o wide를 입력하시면 이러한 형식으로 추가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get pod nginx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넣으시면 또 추가 정보를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kubectl get pod 이런 식으로 name과 flags까지 함께 넣어서 특정 이름을 가진 리소스들의 추가 정보 출력까지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세 조회입니다.
kubectl 커맨드 그리고 플래그 그리고 파드 네임 이렇게 기본 문법이 있고, 예를 들어서 kubectl describe 파드 nginx 하고 그 이름들을 넣으시면은 특정 이름을 가진 리소스의 상세 정보 출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로그 조회입니다. 특정 이름을 가진 리소스의 로그 정보를 출력하는 것이며, 기본 신텍스는 앞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용 예시로 kubectl logs 하고 -f edu msa 줄은 그 파드의 이름입니다. 이런 식으로 로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디터 수정 명령어입니다. kubectl과 커맨드 그리고 타입 그리고 네임 이렇게 신텍스가 이루어져 있고, 특정 이름을 가진 리소스 정보를 수정하는 명령어입니다. kubectl edit deployment nginx라는 명령어로 위 명령어 입력 시 수정하려는 리소스의 정보가 적힌 에디터가 열리게 됩니다. 이걸 수정하신 후 저장 및 종료 시 수정 내용을 반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식으로 edit deployment nginx라는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은 레플리카를 바꾸는 명령어, 이런 식으로 에디터를 수정할 수 있는 에디터 수정이 열리게 되고, 이를 수정해서 다시 저장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YAM 파일 수정입니다. 생성 시 배포한 YAM 파일을 수정하여 다시 재배포합니다. 레플리카 수를 2개에서 4개로 이렇게 수정해서 재배포하면은 이런 식으로 apply 명령어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는데, kubectl apply 그리고 -f nginx deployment.yam 파일, 즉 yam 파일을 이용한 리소스 수정 시 이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다음은 삭제 명령어입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특정 리소스를 삭제하는 명령어로, 기본 신텍스는 kubectl 커맨드 타입 네임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용 예시로 kubectl delete 파드 nginx 등의 그 이름을 입력합니다. kubectl 커맨드 플래그 그리고 파일 네임을 통해서도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YAM 파일을 이용한 리소스 삭제로 YAM 파일의 이름을 입력하게 됩니다. 사용 예시로 kubectl delete 그리고 -f nginx deployment.yam 파일, 이런 식으로 써서 그 YAM 파일로 배포했던 리소스 자체를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접근 명령어입니다. kubectl 커맨드 플래그 그리고 name 한 다음 뒤에 /bin /bash 이렇게 입력을 해서 특정 파드에 동작 중인 컨테이너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 예시로 kubectl exec 그리고 -it mysql 보드 msa 하고 그 이름들을 입력한 다음에 띄어쓰기를 한 칸 하신 후 /bin /bash를 통해서 해당 컨테이너에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명령어를 통해서 이후에 그 MySQL이라는 DB에 접근을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레디스 배포 및 DB 환경 구축 실습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이 실습은 쿠버네티스 환경 변수 확인을 시작으로 합니다. 첫 번째로 포털에서 변수 확인을 할 건데, 쿠버네티스 URL과 네임스페이스 변수를 먼저 확인하고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에 들어가서 인트로에 들어가신 후 액세스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변수인 쿠버네티스 URL은 클러스터 서버의 포트 앞부분을 확인하시고, 네임스페이스 변수는 네임스페이스 네임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과 예시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실습에서 한 번 더 실습 영상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포트 번호 테이블이 있고, 이러한 변수들과 포트 번호가 있는데, 이 포트 번호가 서로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한테
번호를 할당해 드릴 예정입니다. 만약에 할당된 번호가 01이라면 포트 끝자리 XX를 01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Edu MSA UI와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등이 다 있는데 이러한 변수 표시를 하여 놓았으니 이거를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포트 번호 설정 예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파일에 변수 MySQL MSA 보드라는 변수가 있을 시에는 본인의 이 MySQL MSA 보드 포트를 확인을 하신 뒤에 바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앞에 부분 달러와 중괄호 부분을 삭제하시고 한 번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또 실습 진행 시 사용되는 변수 값들이 있는데 MySQL YARN name은 각 MySQL 파드를 만들 YARN 파일의 이름입니다. 파드 name은 kubectl get 파드 명령어 이용 시 나오는 개인의 파드 이름입니다. 또 데이터베이스 name은 각각 MSA 보드 등으로 create 데이터베이스 할 때 입력하는 이름입니다. 이미지 레지스트리 URL 변수는 추후 스크립트에서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 나머지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와 경로는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YARN name은 제공해 드리는 각 API의 YARN 파일 이름입니다. config 맵으로 이러한 Redis MSA UI YARN부터 작성을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 안에 Redis config, require pass, password 이런 식으로 키와 값이 저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deployment입니다. Redis MSA UI.yam 안에 있는 deployment 내용으로 앞서서 말했던 CP의 YARN 파일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앞에 API 버전이 나오고 kind가 나오고 메타데이터가 나오며 스펙 그리고 그 밑에 스펙 안에 replicas나 등등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스펙의 템플레이트, 스펙, 컨테이너스 그리고 그 안에 커맨드 안에는 배포 시 실행할 명령어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펙의 템플레이트 안에 스펙의 컨테이너스 안에 있는 그 env에는 환경 변수 설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 안에는 name에 master가 들어가 있고 value에 true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컨테이너스 안에 리소스에는 이제 리소스 제한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어서 볼륨 마운트에서는 컨테이너에 해당 볼륨을 마운트할 위치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스펙의 템플레이트 그리고 스펙의 볼륨스 안에는 파드에 제공할 볼륨을 지정하는 것으로 저 mtdir은 파드 시 생성되는 임시 볼륨을 뜻합니다. 그리고 config 맵 안에 있는 name에는 마운트 하려는 config 맵의 이름을 지정하고 아이템즈에는 config 맵에서 파일로 생성할 키 배열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내용 안에는 이제 외부 포트와 내부 포트를 연결할 그런 포트 정보들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정하셔야 할 부분은 이렇게 변수로 Redis MSA UI로 되어 있는 포트를 설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YARN 파일을 수정한 뒤에는 Redis 배포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배포하게 되는 명령어는 kubectl apply 그리고 -f redis msa ui.yam입니다. Redis 배포를 확인할 때는 kubectl get pads란 명령어를 입력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습에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레디스를 배포한 뒤에 DB 환경을 구축할 건데 작성 방법은 앞서 레디스를 구축했던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 디플로이먼트 안에 들어가는 스트래터지 그리고 타입은 파드 교체 전략을 지정하는 파트로 지금 써있는 recreate는 기존 파트를 모두 삭제한 다음에 새로운 파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안에 이미지와 네임 그리고 환경 등의 정보가 들어가 있고, 여기서 포트는 컨테이너 포트를 입력하면 되며 네임은 MySQL 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MySQL msa.yam에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 안에 있는 노드 포트를 작성해서 외부 포트에서 우리가 사용할 그 포트들을 입력을 해서 서로 통신할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MySQL msa board.yam을 어플라이 하게 되면은 DB를 배포하는 것이 되는데, 어플라이 하고 -f 그리고 각 MySQL YAM 파일 이름을 입력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DB를 조회할 때는 kubectl get paths를 입력해서 제대로 배포가 됐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를 실행해서 DB를 연결해야 되는데, kubectl exec 그리고 -it 파드를 조회했을 시에 나오는 그 파드 이름 한 칸 띄어쓰고 /bin /bash를 입력해서 실행합니다. 예시로 kubectl exec 그리고 -it 파드 네임 bin bash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를 실행하게 되면은 DB에 접속할 수 있는데, 이제 그 DB에 접속하신 후에 MySQL 하고 -u 그리고 root -p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게 나옵니다. 패스워드는 YAM 파일에서 패스워드로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패스워드 그 자체를 입력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신 후에 데이터베이스 생성 명령어를 입력해서 SQL문을 입력하셔서 create database 그리고 생성할 데이터베이스 이름, 그 다음 default character set utf8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DB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는 DB 종료 명령어는 exit입니다. 2번 입력하셔서 전부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다음에는 앞서 AP 때 실습했던 dbeaver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들어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dbeaver를 여신 후에 새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클릭해서 MySQL DB를 선택하신 다음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kubectl get 서비스에서 조회된 포트 번호를 확인하신 후 그 포트 번호를 포트에다 입력하시고, 서비스 호스트는 맨 처음에 변수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쿠버네티스 URL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아까 만들어 두었던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사용했던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입력합니다. 각 포트는 MySQL MSA 보드랑 그 커멘트 유저 이렇게 따로 있으니 헷갈리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는 일단은 YAM 파일에 고정으로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루트, 패스워드 전부 동일합니다. 이걸 다 입력하신 후에 테스트 커넥션을 눌러서 DB 연결 테스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런 화면으로 테스트 연결이 되면 완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드라이버 설치 창이 나오시면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드라이버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SQL 스크립트 불러오는 것은 SQL 아이콘을 클릭하신 후 빈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SQL 파일에 들어가신 후 SQL 스크립트 불러오기를 선택해서 다운받은 스크립트를 선택할 것입니다. 스크립트를 불러온 뒤 상단에 스크립트를 실행할 DB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실행 SQL 스크립트 실행을 클릭하여 실행할 수 있고 단축키는 Alt X입니다. 이렇게 DB까지 다 생성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스 코드 환경 설정 및 와르 파일까지 생성을 하시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준비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edu msa 보드나 커멘트 그리고 유저 설정 파일을 이제 수정할 건데 이클립스를 사용해서 수정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하위 경로에 있는 src의 메인의 리소스의 프로퍼티즈 안에 있는 API 프로퍼티즈란 파일을 수정해서 앱을 다시 와르 파일로 생성할 예정입니다. 이 안에는 이러한 형식으로 각 API 엔드포인트와 데이터 소스에 연결할 수 있는 주소들을 넣어 놓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변수들을 수정하셔서 이제 실습을 진행할 것입니다. 쿠버네티스 URL이랑 네임스페이스에는 앞서서 포털에서 확인하셨던 그 URL과 네임들을 집어넣어 수정을 할 거고, 그리고 DBMS URL 옆에 있는 쿠버네티스 URL은 앞서 수정을 하신 뒤에 포트, 이 포트에서 각각의 개인한테 할당받은 포트들을 참고해서 그 할당된 번호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edums의 UI 설정 파일 수정 또한 앞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폴더의 주소는 src의 메인의 리소스의 프로퍼티스의 api.properties 파일을 수정할 것입니다. 네, 네임스페이스를 앞서 확인하셨던 네임스페이스로 바꾸고 쿠버네티스 URL도 수정을 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redis msa UI는 포트 번호 테이블을 참고해서 할당된 번호로 또한 입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I 말고 줄 프로젝트는 쿠버네티스 배포할 때 얌 파일에서 변수 적용을 하므로 여기서는 아무런 수정 없이 바로 와르 파일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와르 파일 생성하는 것은 이제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Run as Maven Build를 선택해서 실행합니다. 이것은 AP에서도 동일한 방법이었으니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클린 인스톨을 적고 런을 실행시키면 자동적으로 빌드가 실행됩니다. 빌드가 전부 완료되면은 해당 프로젝트의 타겟 파일 위치에 와르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소스 코드 환경 설정 및 와르 파일 생성을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시간을 갖고, 여기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실습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쿠버네티스 환경 변수 설정 및 와르 파일 생성 PPT를 한번 보시고 왔는데, 이번 시간에 실습을 통해서 한번 같이 따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전에 받아두었던 워크스페이스에 가시면은 DB SQL 때문에 그 edumsa 파일 마스터라는 폴더를 받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 파일 내로 가시면 이제 스크립트도 볼 수가 있고, 이번 시간에는 CP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화면을 놓고 따라 하면 되는데, 맨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이제 플레이파크에서 저희 playpark.pasta.org로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저는 MSA 에듀트레이너 계정을 이용해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그 AP 실습하실 때 진행했던 그런 앱들이 남아있는데,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으시고 카탈로그로 가셔서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파스타 3가지 배포 유형 중에 서비스로서 파스타를 이용하는 거로서 사용한다는 점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저는 여기 이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저는 CP 포털 트레이너로 한번 계정을 서비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해야 할 서비스는 그래 적어도 6기가 정도는 필요하니까 5기가 정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두 번째 거 이거 선택해서 생성하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서비스에 CP 포털이 설치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서 대시보드를 통해 들어가시면은
한 번 더 로그인을 하게 되고 로그인을 정상적으로 하시게 되면 이러한 CP 플랫폼을 CP 포털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CP 포털을 이용해서 우리는 실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 한번 옆으로 같이 스크립트와 함께 보면서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액세스로 들어가시면은 여기 kubectl 다운로드 및 설치 링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에 따라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저희는 윈도우를 쓰므로 Install and Set up kubectl on Windows를 눌러서 이 순서에 따라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이 내용은 스크립트에도 있고 여기 나오는 것도 있으니 같이 따라서 쭉쭉 이어서 나가서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놓고 cmd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셔야 이 kubectl 명령어를 모든 폴더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시작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네, 일단 이걸 눌러서 바로 누르면은 이쪽 복사할 수 있게 되고 이거를 바로 붙여넣기. 설치하는 과정은 사실상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 나와 있는 명령어대로 천천히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바이너리 인증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바이너리가 설치된 걸 볼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명령어를 같이 입력을 해서 같은 해시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kubectl 설치입니다. 완전히 같은 값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파워쉘에 들어가서 해볼 건데 이것 또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셔서 이 명령어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 이제 true 값이 나오면은 정상적으로 아까 나왔던 이 두 값을 비교했다는 그런 정보 값이니까 이렇게 true까지가 나오면은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여기서 kubectl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보기 위해서 kubectl 버전 입력해서 네, 이런 워닝이 나오긴 하는데 이런 건 무시해 주셔도 되며 이것을 이렇게 복사해서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버전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보시려면은 아래 명령어를 사용하시면은 제이슨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어려우실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kubectl 다운로드 및 설치가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파스타 포털에 들어가서 환경 변수를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네, 이 부분부터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가 컨테이너 플랫폼인데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은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순서대로 다운로드 및 설치, 환경 변수 설정, 그리고 클러스터 등록, 크레덴셜 등록, 컨텍스트 설정, 사용 설정, 컨피그 구성 확인, 리소스 확인까지 순서대로 리눅스인지 윈도우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복사할 수 있게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서 윈도우를 선택하셔서 복사 버튼을 누르고 그대로 여기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클러스터 등록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눌러서 등록을 해주고 등록해주고 컨텍스트 설정 그리고 컨텍스트는 사용 설정을 해주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전에 한번 해놨던 게 있어서 스위치드라는 메시지가 떴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하시는 대로 돼 있으실 것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제대로 컨텍스트 등과 다 사용 설정이 됐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kubectl configs 뷰를 보면은 아까 위에 설정했던 그런 값들이랑 이런 게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kubectl get all 지금 올린 리소스들이 없어서 여기 안에는 어떠한 것도 없다. 이 네임스페이스 안에는 아무런 리소스가 없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정상입니다. 이제 실습을 계속 진행하면서 각각의 파드들을 올리고 하면은 이제 리소스들이 점점 생길 거니까 이런 부분은 넘어가 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끝이 났습니다. 네, 이 파일 다운로드는 저번 시간에 AP 실습을 잘 따라오셨으면 존재할 건데 만약 따라오지 못하셔서 없으신 분들은 여기 안으로 가셔서 이제 다운로드 후에 그 워크스페이스 안에 해당 파일을 압축 해제하면 됩니다. 네, 저는 워크스페이스에 저번 시간에 이렇게 받아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 마스터가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레디스 배포 및 DB 환경 구축을 하기 위해서 먼저 레디스랑 DB를 올릴 건데 먼저 쿠버네티스 파일 안으로 들어가 줍니다. 폴더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edu-msA로 시작하는 API를 올리기 위한 그런 YAM 파일과 MySQL, 이게 DB죠. 이게 DB고 이게 레디스를 올리기 위한 YAM 파일입니다. 이제 이것 밑에 있는 것부터 올린 다음에 이제 이것들은 나중에 애플리케이션 업로드 할 때 사용하는 그런 YA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먼저 레디스부터 배포를 할 건데 이 레디스 MSA UI 파일을 먼저 에디터로 열어서 에디터는 메모장을 쓰시거나 아니면 쓰시던 거 아무거나 상관이 없는데 저는 노트패드를 이용해서 고쳐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앞서서 YAM 파일, 쿠버네티스 YAM 파일 설명드렸던 그런 API 버전이나 카인드 그리고 메타데이터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어떤 카인드다, 이건 디플로이먼트다, 그리고 밑에는 이게 서비스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시 3개로 이걸 이어서 같이 붙여놨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익숙하게 보시면은 추후에 쿠버네티스를 사용할 때 아주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고쳐야 할 것은 저희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고 이 밑에 레디스 MSA UI 이 변수인데 이 변수를 수정하실 때는 본인이 할당받으신 번호, 본인이 4번을 할당 받으셨으면 04 이런 식으로 총 5자리 맞춰주시기 바라고 저는 트레이너니 포트 번호를 행운의 77번으로 해서 한번 이번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30877 해서 이제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를 수정을 했으면은 CMD 창을 열어서 여기서 이 폴더 내에서 kubectl 어플라이를 통해서 이제 올려야 되는데 여기서 주소줄에서 바로 CMD를 입력하시면 바로 이 폴더 내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서
kubectl apply F 네, 탭을 이용해서 이렇게 단축키로 아까 수정한 redis msa ui.yam 파일을 이용해서 엔터를 누릅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디플로이먼트가 크리에이트 됐고 서비스도 크리에이트 됐다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되고, 이거를 확인을 해 보시려면은 kubectl get paths 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지금 컨테이너가 크리에이팅 중이라서 아직 스테이터스가 이런 식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올리게 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은 러닝 상태로 잘 정상적으로 올라가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레디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DB 배포를 할 건데, DB 배포 또한 레디스와 비슷한 형식으로 다 하나하나 수정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보드는 아까 PPT에서 보았듯이 변수에 대한 표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 옆에 이렇게 잘 써놓고 헷갈리지 않도록 사용을 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MySQL MSA 보드의 포트는 305땡땡입니다. 저는 30577번으로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cmd를 열어서 아까 열어두었던 걸 사용해도 되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kubectl apply mysql board.yam을 입력하시면 네, 이렇게 디플로이먼트와 서비스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kubectl get paths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바로 올라가시는 것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MySQL을 먼저 올렸으니까 DB를 연결을 해봐야겠죠? DB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든 컨테이너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 컨테이너에 접속하는 방법은 일단은 한번 kubectl get 서비스를 입력해서 포트가 정상적으로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입력했던 그 포트들이 정상적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MySQL MSA 보드에 접속하기 위해서 30577이라는 포트를 입력을 해 놓았습니다. 밑에 여기 있는 예시들은 본인들의 그것과 좀 다를 수 있으니 이거는 조금 유의해서 너무 스크립트를 바로 쓰시지 마시고 자신의 것을 꼭 활용해서 쓰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하는 명령어는 kubectl exec 그리고 it,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려는 컨테이너의 이름, 파드의 이름이죠. 그리고 슬래시 bin dash. 네, 그러면은 이렇게 루트 계정으로 MySQL 보드 이곳에 접속을 하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우리는 MySQL 서비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MySQL u 루트 p를 입력해서 패스워드로는 패스워드 그대로 써주시고, 네, 지금 잠시 에러가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명령어는 이 명령어가 곧 사라질 거다, 이제 새로 이렇게 대시 대시를 넣어서
입력해달라는 그런 설명인데 무시하셔도 딱히 상관은 없습니다. 네, 아까는 뭘 잘못 입력했나 보네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셨으면은 이렇게 MySQL에 들어왔고 이제 SQL문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명령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은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해도 되지만 웬만하면은 이 추후에 나올 그런 실습의 편리성을 위해서 같이 맞춰주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거를 복사해서 그대로 넣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쿼리가 진행이 됐고 하나가 만들어졌다. EXIT를 2번 입력해서 나가줍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설치해 두었던 DB버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해서 이제 또 한번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번에 만들어뒀던 그 데이터베이스고, 이것들은 그냥 가만히 두고, 네, 이제 여기 새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눌러서 MySQL로 들어갑니다. 네, 이제 보셔야 할 것은 서버 호스트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포트, 유저네임과 패스워드인데, 서버 호스트는 우리가 들어갔었던 지금 이 액세스에 클러스터 서버 URL, 이 포트 전에 이 값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45.748.73.50.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크리에이트 할 때 만들어 두었던, 이번 시간에는 아까 MSA 보드가 되겠네요. 그리고 포트는 아까 만들어 두었던 포트, 여기 나왔던 이 MySQL MSA 보드에 이 30577을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저네임은 루트고 패스워드는 패스워드. 테스트 커넥션을 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커넥션 되는지 확인을 하신 뒤 확인 버튼을 누르고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신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SQL 편집기 들어가신 후에, 이거는 저번 시간에 AP 실습에서 했던 스크립트 블럭이와 마찬가지이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드 먼저 시작했으므로 보드 SQL부터 열기, 그리고 실행은 Alt X 버튼.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스크립트가 실행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은 아직 만들어지는 중이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제 테이블 만드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오래 걸렸는데 보통은 이거보다 더 빠르게 걸립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니 바로 다음 유저랑 커멘트도 이어서 똑같이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에서 그 텍스트 파일 인코딩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했다면은 이건 선택을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스크립트 실행까지 해서 샘플 데이터 입력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 나머지 커멘트와
유저 테이블까지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마찬가지인데 좀 헷갈릴 수가 있으므로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커멘트 파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디플로이먼트가 있고 서비스가 있고, 이 서비스 포트 안에 노드 포트가 우리가 바꿔야 할 포트입니다. 서비스의 노드 포트는 306 땡땡, 저는 30677입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cmd에서 kubectl apply f mysql 보드가 아니고 comment.yaml 네, 지금 제가 와이파이 환경을 사용 중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느리지만 보통은 이거보다 훨씬 빠르니까 천천히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데이터베이스에 같이 값을 넣고 있고 또 같이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에서 조금 리소스를 쓰고 있어서 조금 느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IaaS 환경에 따라서 조금 속도가 변하거나 그럴 수 있어서 오늘은 조금 느린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원래 보드 테이블이 제일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끝나면은 나머지 것들은 금방금방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네요. 네, 쭉쭉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들어지는 중에 또 MSA, MySQL MSA 커멘트가 올라갔고,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kubectl get pod. 아직 안 올라왔네요. 네, 이제 올라왔습니다. 네, 커멘트가 올라오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서비스 해서 서비스까지 이렇게 커멘트 보시면 이 포트 확인 한 번씩 꼭 해주시고, 이 포트가 맞지 않으면은 꼬일 수 있으니 꼭 포트 확인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트를 이용해서 네, 이제 끝났네요. 또 데이터베이스 연결, MySQL, 아까 넣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45점 이걸 가져와서 복사해주고, 이거는 계속 쓸 거니까 한 번 더. 네, 여기다가 한번 써놓겠습니다. 아까 커멘트는 30677이었습니다. 30677.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MSA
이렇게 서비스가 연결되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기 전에 만들어야겠죠? 만들기 전에 접속을 할 뻔했는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동일하게 kubectl exec it 그리고 mysql 커멘트 이름을 넣고 bin bash 그러면은 이제 루트로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됐고 여기서 mysql u root p 패스워드 잠시만요. mysql u root p 지금 보면은 접속이 거부됐다고 나오는데 대부분 이렇게 거부됐다고 나오는 거는 패스워드를 잘못 쳐서일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뭐 엔터가 들어갔거나 스페이스 하나만 들어가도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꼭 확인을 잘 해주시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며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MSA 커멘트란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제 dweaver에 접속하셔서 MSA 이렇게 언더바를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도 한 번씩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언더바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MSA 커멘트 그리고 패스워드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으면 확인 완료 SQL 편집기 파일 불러오기 커멘트 열기 그리고 실행 네, 여기서도 테이블 만드는 게 살짝 느리기는 한데 이제 여기는 금방금방 많이 데이터가 많지 않으므로 금방 될 거고 이렇게 들어간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를 눌러서 MSA 보드로 들어가시고 이렇게 테이블명을 입력하시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다 들어갔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것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진행하는 동안 이제 이것은 EXIT를 2번 눌러서 나가주시면 되며 마지막 유저까지 하시면은 데이터베이스 연결은 끝이 납니다. 네, 이제 유저를 할 차례고 유저 파일은 여기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서 이 포트를 여기서는 307땡땡 저는 30777입니다. 저장해 주시고 cmd에서 kubectl apply help mysql user 꼭 이 파일을 잘 보시고 어플라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것은 금방 만들어졌고 이것 또한 kubectl get path와 kubectl get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번 잘 됐는지 다시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크리에이트라고 나와 있는데 아직 지금 연결이 안 뜬 걸 보니까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고, 다시 한번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커밋이 끝났네요. 서비스에서는 올라왔으니 파드에서도 정상적으로 곧 올라올 것입니다. 이제 파드 값의 네임을 알아야 우리가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파드에서도 나오기를 기다려 보시면 이제 접속 중이고, 네, 이런 파드 목록들은 이제 워크로드 가셔도 똑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로그아웃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와이파이 연결 중이라 세션이 조금 끊겨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모든 인터넷 창을 다 닫아주신 다음에 다시 들어가시면 대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네, 이렇게 워커로드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올렸던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유저를 마지막으로 올렸으므로, 네, 이제 여기서 보시는 목록은 저기 포털에서 보셨던 목록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유저까지 연결을 하시면은 DB 환경 구축까지는 끝이 나고, 이제는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하기 위한 소스코드 환경 설정 및 와르 파일 생성이 이번 시간의 실습은 마무리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업이니 포트만 신경 써서 확인해 주시면은 금방금방 따라 하실 수가 있는데, 자, 마지막 MySQL 유저 올렸고, 이제 들어가는 명령어는 kubectl ex 그리고 IT 유저 이름을 잘 입력을 해주시고 bin bash 이 명령어가 신경이 쓰이신다면은 여기에 이제 대시를 2번 넣어주시면 이렇게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접속하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MySQL에 네, 지금 계속 이렇게 에러가 뜨는데 제가 왜 그런지를 모르겠네요. 이렇게 입력이 뜨는 게 살짝 컨테이너가 좀 느리게 떠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일단은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로컬 MySQL 서버의 소켓에 이게 생성되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이라서 한번 다시 접속을 하고, 네, 이렇게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럼 create 데이터베이스를 해주고, 네, 아까 포트 복사하셔서 db부에 들어가신 후에 MySQL
서버 호스트에 입력해 주시고 포트는 307땡땡, 저는 30777, 데이터베이스는 MSA 유저, 루트의 패스워드는 패스워드. 네,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었고 완료. SQL 편집기에서 파일, 스크립트 불러오기, 유저 스크립트 불러오기, Alt X. 지금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데 크리에이트 테이블이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걸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네요. 여기서는 이제 EXID 키를 2번 눌러서 나가주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실행이 다 됐으면 여기까지 이제 다 데이터가 들어갔다면은 DB 환경 구축까지는 끝이 난 거고, 이제 DB버를 또 딱히 보실 일은 없으니 DB버는 닫으셔도 됩니다. DB버를 쓴 이유는 데이터베이스를 보거나 아니면 이 안에 데이터들을 넣기 위해서 쓴 것이므로 DB버는 닫아주시고 저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럼 이제 DB 구축까지는 끝이 났고, 이제 와르 파일을 생성해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배포하기 위한 준비를 마쳐보도록 할 건데, 와르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저는 이클립스를 사용합니다. 이클립스에서 메이븐 빌드를 했을 때 타겟 폴더 내에 와르 파일이 이렇게 생성되게 되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바로 같이 도커에다 올릴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선은 이클립스로 들어가서 각 에듀 MSA 보드, 커멘트, UI, 유저, 줄 이 5개가 정상적으로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없으신 분들은 이전에 AP 실습 그 스크립트를 보면 이걸 다운받는 그런 경로를 넣어놨으니까 거기서 다운받으셔서 임포트 하셔서 이제 existing Maven 프로젝트 하시고, 그 다운받아 놓은 폴더 워크스페이스 가셔서 누르신 다음에 이제 임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은 이걸 옆으로 놓고 따라서 할 수 있도록 MSA 보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src 메인 리소스 그리고 프로퍼티스 안에 있는 api.properties 파일을 열어줍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실행하실 때 엔드포인트랑 AP에서는 바꾸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는 이제 엔드포인트를 바꿔주고 쿠버네티스 데이터 소스를 사용할 것이므로 주석 처리를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플레이파크에 썼던 것을 이제 주석 처리를 다시 해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 바꿔야 될 거는 네임스페이스와 그리고 쿠버네티스 URL 그리고 MySQL MSA 보드의 포트.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게 MySQL 포트인지 아니면 이거 자체에 에듀 MSA 보드의 포트인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확인을 하시고 포트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네임스페이스는 아까 봤던 인트로의 액세스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 값은 오버뷰 들어가시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거, 그리고 여기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네요.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
이렇게 복사를 해서 쓰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뭐 앞에 띄어쓰기가 있거나 뒤에 점이 잘 찍혔는지 등을 잘 확인을 하셔서 이렇게 저장을 눌러주시고 이제 URL DBMS URL은 쿠버네티스 URL이고 이것은 계속해서 나왔던 이 값과 마찬가지입니다. 액세스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쓸 때는 앞에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써주셔야 하고 이제 ISQL MSA 보드는 아까 포트 번호를 보셨을 때 305 땡땡이었습니다. 저는 30577이니까 이렇게 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바꾸신 다음에는 이제 프로젝트에 우클릭을 하셔서 Run as Maven Build 메이븐 빌드 할 때 창이 나오면 클린 인스톨을 입력하신 후 실행해 주시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저번에 실행을 해 놓았기 때문에 따로 클린 인스톨을 입력하지 않아도 클린 인스톨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렇게 빌드 석세스로 로그가 나오면은 빌드가 완료된 것이고 폴더에서 MSA 보드로 들어가셔서 타겟을 보시면은 이제 와르 파일이 지금 시간 그대로 생성이 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마찬가지로 커멘트와 나머지 것들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의 리소스의 프로퍼티스 안에 api.properties 주석을 바꿔주시고 네임스페이스는 아까 할당받았던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쿠버네티스 URL은 이제 외울 때도 됐는데 저는 아직 안 외워져서 45.248.73.50 네, MySQL MSA 커멘트는 MySQL MSA 커멘트가 기억이 안 난다면은 CMD로 가셔서 kubectl get 서비스를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MySQL MS 커멘트 포트는 30677이네요. 저장해 주시고 Run as Maven Build 네, 성질이 비슷한 유저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파일도 지금 유저부터 하니까 스크립트를 천천히 따라만 하셔도 충분히 혼자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제가 유저 네, 이거는 취소를 하고 아직 안 눌렀는데 헷갈리지 않게 새로 눌러서 src main resource properties 그리고 이제 주석 해제 그리고 여기는 주석 네임스페이스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거 들어가면 에러가 나니까 꼭 확인을 해주시고 쿠버네티스 URL은 45.248.73.50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MySQL MSA 유저의 포트는 30777. 네. DBMS 네임이 여기 MSA 유저로 작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에 DB 네임을 다르게 만들거나 했다면은 여기서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저장을 눌러 주신 후 Run as Maven Build 됐고, 그 다음에 UI로 하겠습니다. src main 리소스의 프로퍼티스의 API 프로퍼티스 들어가서 주석을 바꿔주시고 쿠버네티스 리소스 LDIS 세팅 여기다가 주석을 풀어주신 뒤 여긴 주석을 전부 넣어줍니다. 네임스페이스는 아까 복사했던 게 남아있어서 다행이네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쿠버네티스 URL은 45.248.73.50 그리고 포트는 레디스 MSA UI 포트는 아까 만들어 두었던 30877입니다. 네, 이렇게 저장하신 후 Run as Maven Build. 네, 이건 잘못 눌렀고 네, 이렇게 진행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줄 파일은 추후에 쿠버네티스 야암 파일에서 변수 적용을 하므로 지금 현재에서는 따로 수정할 필요가 없고 바로 메이븐 빌드를 해서 와르 파일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줄은 지금 다운로드를 받느라 조금 느리고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 MSA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위한 준비가 끝났고 여기서는 쿠버네티스 환경 변수 설정 및 와르 파일 생성까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와서 어려운 점은 딱히 없으실 거라고 보시고 만약에 해당 과정에서 에러가 난다면은 뭐 변수 설정이나 어떤 것들을 잘못하지 않았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실 파스타 쿠버네티스 기반 MSA 애플리케이션 배포는 또 PPT를 한번 보고 와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